안녕하십니까.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주정헌입니다. 그동안에 새날희망연대가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새날희망연대는 2007년 10월경 김승자 이장이 주정원 외 나라를 사랑하시는 원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나라를 구하고자 나서자는 뜻을 모아 초종교적 원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드려 만든 단체입니다. 천주교의 함세웅 김병상 신부님, 불교의 법타 진관 효림 스님, 기독교 박형규 김영주 목사님, 언론계 임재경 정동익, 소설가 조정래, 김재영, 법조계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님, 학계 김병태, 김상일, 최천택 교수님, 재야, 임헌영, 김자동, 이와 최의진 등 100여 분이 함께 하신 단체입니다. 바른 역사를 알리고 자주독립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며 인권 수호를 목표로 삼고 처음엔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측과 평화협정을 맺어달라는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고 일왕 방한에 대해서 과거사 사과 없이는 방한할 수 없다는 서신을 일본 대사관에 연명으로 요구했고 국가에서 민간 사찰을 반대하는 집회도 했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민중을 일깨우는 단체였습니다. 단체 운영은 각 회원님들이 연회비 10만 원 각출하고 김승자 선장께서 자택을 사무실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사무총장의 임금 단 한 푼을 받지 않고 운영하기에 10년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원로 선생님들이 귀천으로 회비는 고갈되는 과정에 매월 포럼 진행함에 있어 200~300여 명의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해오던 통신비마저 부담이에요. 행사 준비해오던 이천동 김수인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만하라는 김병태 대표님의 뜻을 전달하니 김수인 이천동이 이 반발하여 타이른 과정에 이천동 김수인은 대표님을 향해 10년 동안 많이 했으니 그만하고 젊은 사람에게 내주라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써라. 앞으로는 이천동이 새날희망연대를 이끌어간다라고 쓰고 서명을 하였으나 그 후 새날희망연대 원리회의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동이 새날희망연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만둬야 할까라고 뜻을 밝히시니 정혜열 회원님께서 김병태 대표님 체제로 계속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여 회원 만장일치 박수로 김병태 대표님 체제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과의 그 서명 약속은 김병태 대표님 단독으로 하신 거지만 김병태 대표님께서는 그 이천동이나 김수인이 그 행위를 여러 회원들께 알리고자 서명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사람들의 그 서명지는 무효로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제공하셨던 김승자께서 귀천하시고 김승자 부군께서 사무실을 그만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냥 비워주기로 하고 새날희망연대 물품을 상임집행위원장인 제가 모두 챙겨서 우선 집으로 옮겼는데 이천동이 절도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절도로 올렸으나 검찰에서는 재물은닉으로 제명을 받고
벌금 30만 원 내라는 통지를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재심에서도 기각되어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천동의 뒤에는 노, 서, 김, 정, 윤, 박 임 등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새날희망연대를 함께 지켜주신 분들 박재국, 백영숙, 전창일, 김은경, 유미자, 한영수, 정현주, 박흥규, 김병태, 백현근, 유병서, 정혜열, 조승일, 소수영, 조순덕, 이건흥, 윤기하, 장원균, 백은종, 이상준, 주칠규, 조용준, 정동희, 김원웅, 주정원 등이 그 새날희망연대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로 이 재판으로 해서 한 2년을 새날희망연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도 절단이 되고, 그래서 그 뒤로 또 재개해서 하는데 우선 그들이 고소했던 재판의 판결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 고정 999 재물은닉 피고인 주정헌 무죄 검사 이동영 민은식 공판 변호인 박은혜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2일 불상시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51길 8번지 새날희망연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이천동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새날희망연대 소유의 컴퓨터 본체 1개 12만 원 상당의 SSD 1개 2,000원 상당의 컴퓨터 전원선 1개 5,000원 상당 연결선 1개 9만 원 상당의 레이저 프린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새날희망연대 간판 1개 와 새날희망연대 봉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2. 주장 및 장점, 쟁점 검찰은 우리 컴퓨터 등이 새날희망연대의 소유물로서 사무국장인 이천동과 이전 상임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의 공동 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 이천동이 허락 없이 피고인이 우리 컴퓨터 등을 가져갔는데 다만 피고인은 구성원들 간의 의사가 일치되면 언제든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불법 영등 의사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대. 타인의 지배 아래에 있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을 기소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우리 컴퓨터는 새날희망연대의 소유물인데 이천동은 직원일 뿐이고 피고인은 회원이자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태에 새날희망연대 10년 활동 백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기 등을 가져왔을 뿐이고 당시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의 판단 및 대표인 김병태 승낙 아래 행한 일이어서 손괴 또는 은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컴퓨터 등이 새날희망연대 소유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은 당시 피고인에게 우리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가 된다. 3. 판단 증인 김병태의 법정 진술, 증인 이천동 임태환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중 1 내지 3호증, 초기 회원 명단, 회비납부의 내역,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록, 원래 회의록 등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새날희망연대는 2007년 12월경 함세웅
김병상, 박형규, 김영주, 이해학, 임재경, 정동희, 김병태, 조정래, 임헌영, 박재성 등 과거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해왔던 사람들 약 70여 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비법인 사단이다. 출범 당시 집행위원장은 이장희, 사무총장은 피고인이었고 2008년경 명칭이 정해졌으며 매월 2회씩 포럼을 개최하고 원래회의를 하고 연회비는 10만 원으로 하는 등 대략의 원칙을 정해 운영됐다. 출범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던 박재성, 김자동이 연로하여 쉬게 되므로 김병태 대표만이 대표를 남았고 장기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정동익이 사임하면서 2017년 10월 피고인이 상임집행위원장도 맡게 됐다. 회원들 회비는 출범 때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관리됐다. 2. 출범 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98-4 1층에 있는 사무실을 김승자가 무상으로 빌려줘 현재 5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그가 사망하면서 남편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은 없었고 2013년경부터 이천동이 직원 형식으로 원래의 무협 회원들 연락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됐으며 월 1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받았고 사무국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집행위원회 회의도 참여해왔다. 회원들이 연로해짐에 따라 회비 등 운영대원 사정상 재정이 고갈됐고 월 10만 원 지급받았던 이천동과 그 외 김수인에게 수고비 지급을 못하게 되는 한편 제3자를 사무총장으로 들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표 등과 이천동 등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천동 등은 2017년 10월 13일 원래회의서부터 이를 강력하게 항의했다. 4. 한편 2017년 10월 18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 1에서 본 것처럼 정동익 사임 후 피고인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고 그 당시에도 대표 등과 이천동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어 2017년 11월 1일 대표인 김병태는 이천동 등에게 이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만약 너희들이 빠지지 않으면 나 피고인 등이 빠지겠다. 는 언사를 하게 됐고 이에 이천동이 나는 빠지지 않겠다.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는 말을 한 후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서로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2017년 11월 3일 원래회의에서 김병태가 내가 그만둬야 할까요 등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묻자 회원들 다수가 김병태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박수로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한 상임집행위원회 안건을 인준했다. 2017년 12월 1일 원래회의에서도 유사한 토론이 반복되면서 역시 김병태 상임대표 체제로 간다는 결론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분쟁이 가라앉지 않자 2018년 1월 5일 원래회의에서는 신상철, 송태경, 한영수가 앞으로 새날희망연대 로드맵을 만들어 상임집행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의에 발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뒤 2018년 2월 3일, 2월, 3월, 4월 원래회의는 갈등 끝에 계속 무산됐고 우리 로드맵 작성을 맡았던 신상철, 송태경, 한영수는 2018년 5월 10일 김병태 피고인 등에게 회원들의 중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부디 김병태 대표를 비롯한 원로 선생님들께서 모든 회원들과 함께 선의의 결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함. 송태경, 한영수, 신상철 드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우리 상황과 관련하여 이천동 등은 2018년 1월 5일 원래회의에서 김병태가 대표직을 사임하여 준비위원으로 임태원, 신상철, 송태경, 한영수, 김수인, 최성년, 성명미상 일명 등 7인을 선출했는데
그중 신상철, 한영수, 송태경, 4월경 스스로 준비위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4인 만에 남게 됐고, 이들이 기초정관을 만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태환을 위원장으로 이천동을 사무처장으로 하는 등 주요 인원을 구성하고 2018년 5월 25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서경일, 노정선, 김수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이천동을 사무처장으로 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등은 그 무렵 회원들에게 김수인 등이 문자를 돌린 2018년 5월 25일 임시총회 공지는 효력이 없음을 알렸다. 당시 회원들에게 보내진 문자에도 임시총회 공지만 있었을 뿐 임원 선출 등 안건은 게재되지 않았다. 현재 새날희망연대는 재정상의 어려움과 회원들의 고령화로 활동이 저조해졌고 계속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숫자는 약 10여 명 정도다. 이천동 등은 회비를 납부한 바 없다. 위 임시총회 이후 이천동 등이 중심이 되어 새날희망연대라는 명칭으로 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등을 가져온 후 백서 작업을 계속하여 2019년 3월 새날희망연대 10년 활동 백서를 발간했고, 위 컴퓨터 등 사무실에서 가져온 물건 대부분 피고인 집에, 그중 간판은 김병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김병태 피고인 등은 이천동 등과의 분란이 정리되면 새날희망연대 활동을 재개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새날희망연대 활동에 관한 의사는 대표와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현재 상당히 형해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표 또는 그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 위임을 받은 상임집행위원장이 업무 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인다. 비록 2017년 10월경부터 2005월경까지 이천동 등과의 분란을 통해 대표 김병태 상임집행위원장 피고인 집행구조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대표 상임집행위원회 직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천동 등이 주도한 2017년 5월 25일 임시총회는 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7인의 준비위원 중 3인이 탈락했고 나머지 4인이 주도하여 그 이후의 인선 등을 마쳤다는 것인데, 원리회의에서는 그 탈락했다는 3인이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을 뿐 나머지 4인에 대한 결의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천동 등이 그 후 주도하고 있던 활동은 새날희망연대 유사단체의 임의적인 활동일 뿐, 그러한 활동이 있다고 하여 이천동 등이 소집한 2017년 5월 25일 임시총회 등이 그로서 소급하여 적법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여전히 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직은 김병태와 피고인에게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이천동은 피고인의 지시 및 허락에 따라 이 사건의 컴퓨터 등을 관리하고 있긴 했지만, 그가 피고인과 더불어 공동으로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피고인 대표인 김병태의 포괄적 승낙에 따라 이 사건의 컴퓨터 등을 가져온 행위는 재물은닉 행위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화. 이렇게 1심에서 이런 판결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 또 가게 됩니다.
2심에 가서 또 2심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형사지법 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년도 977 재물은닉 피고인 주정헌 항소인 검사 이동영 공판 이평화 변호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 변호사 이영대 원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년 7월 15일 선고 2019년 고정 9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새날희망연대의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 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7년 11월 1일경 당시 새날희망연대 대표이던 김병태와 상임집행위원장이던 피고인은 모두 그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그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 선임된 서경일 등의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인 피해자 이천동이 이 사건 물건들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가지고 갈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여러 사실을 자세히 실시한 후 그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새날희망연대 활동에 관한 의사는 대표와 상임 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비록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이천동 등과의 분란을 통해 대표 김병태, 상임집행위원장 피고인의 집행구조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천동은 상임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 및 허락에 따라 이 사건 물건들을 관리하고 있긴 했지만 그가 피고인과 더불어 공동으로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봐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이 대표인 김병태의 포괄적 승낙에 따라 이 사건을 물건들을 가져간 행위는 재물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순교, 판사 성지호, 판사 정계선 이렇게 2심에서도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원에서 사실은 보내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해결됐다는 통보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새날희망연대 회의를 좌절된 까닭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회원님들의 연세가 노후하시고 또 그동안에 참석했었던 분들도 그 사건으로 해서 참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날희망연대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것이
그 올바른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자주 독립과 또 민족 통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원님들도 참여하시지 않고 또 사실상 회비도 고갈된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뜻을 같이 하실 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새날희망연대를 지금 사실은 뉴스인 기자 조승일 기자께서 사무실을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에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오늘 이 사정을 알고 다시 우리 뭉쳐서 새날희망연대를 이끌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